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인공지능 인재를 육성하고 있지만 애써 키운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인력 양성만큼이나 살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어주는 게 절실합니다. 광주FC 재정난이 심각합니다. 선수단 급여 인상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따른 추가 비용이 들면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게 된 건데 최악의 경우 일부 리그에서 퇴출될 수도 있습니다. 광주 어등대교에서 파손 사고가 잦습니다. 다리를 수리할 때마다 교통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통 대란도 문제지만 다리가 안전한 것인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희귀 난치병에 걸린 4살배기 딸의 치료비를 구하기 위해 걸어서 전국을 다니는 30대 아버지가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막론하고 전국 지자체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를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기업을 많이 유치하려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인력을 잘 확보해야 하는데 지역에서 인공지능 인재를 키우기도 쉽지 않지만 키우더라도 수도권으로 떠나가는 게 현실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인력 문제입니다. 인공지능 기업 10곳 중 8곳이 인력 부족에 동의했습니다. 이 중 매우 그렇다가 절반입니다. 인력 부족을 느끼지 않는 기업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필요한 인력은 인공지능 개발자가 4,900여 명으로 가장 높았고 프로젝트 관리자, 컨설턴트 등이 뒤따릅니다. 개발자는 보통 석사 박사급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심층 이해하고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에 이런 인력이 많이 있다면 기업 유치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광주 인공지능 영재고등학교는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또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인공지능 사관학교가 있지만 1에서 4기 수료생 중 광주에서 취업한 경우 등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수강생 대부분이 광주에서 살고 있지만 교육을 마치면 원하는 기업을 찾아 판교나 세종 등으로 나가는 겁니다. 무엇보다 지역에서 고학력자를 채용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 관계자는 졸업생의 상당수 그리고 일부 교수진도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선호 현상에 더해 높은 임금을 주는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몰려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복지도 잘 돼 있고 인프라도 잘 돼 있는데 광주에 있는 회사에서 연봉을 주면 뭐 네이버 카카오처럼 줄 수 있어요? 못 주잖아요. 인재들이 몰리니 기업이 몰리고 다시 인재들이 몰리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든지 뭐 기술 엔지니어가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대부분은 수도권에 다 몰려 있고. 국내 인공지능 산업 종사자는 약 50만 명. 광주시가 파악한 지역 내 인공지능 근무 인력은 600여 명입니다. 인재 양성도 중요하지만 인재들이 수도권 아닌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는 유인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네, 오늘은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입니다. 절기상으로는 첫눈이 내린다지만 요즘 차가운 겨울 기온과 따뜻한 햇살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큰 추위 없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낮아지면서 비교적 쌀쌀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7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으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12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이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 풍속 시속 55k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날은 더 쌀쌀해지겠지만 하늘은 여전히 맑겠습니다. 종일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깨끗한 하늘 드러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성적과는 별개로 운영자금 부족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이 열악한 시민구단으로서의 한계 때문인데 우수선수 유출과 함께 일부 리그 강등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올 시즌 8위로 남은 최종전과 관계없이 내년 일부 리그 잔류를 확정한 광주FC. 더욱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3승 1패로 조 2위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3위 성적으로 기업 후원이나 입장료 수익은 조금 늘었지만 선수한 급여 인상과 ACLE 진출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겹치면서 자본 잠식 상태에 놓이게 된 겁니다. 내가 배가 운영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제 정말 더 이상 못 오겠다. 너무 힘들다. 자본 잠식이 됐잖아요. 그렇죠. 자본 잠식이 된 부분까지도 우리 저희들은 지금 2030년까지 맞춰야 되거든요. 지난해 24억 원, 최근엔 30억 원을 메인 스폰서인 광주은행에서 대출받았지만 운영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추경 예산 40억 원을 광주시에 요청했지만 10억 원만 편성됐고 이마저도 의회 심의 과정에서 난색을 표명해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아시아 쪽이 강주라는 저기를 빚을 내고 있고 광고 효과 엄청 큰데 세상에 이게 지금 10억 단위라면 되겠냐 해갖고 지금 일개리 의원들하고 좀 한 번씩 좀 통화를 좀 하고 있어요. 이 같은 재정난은 올해 초 이미 예견됐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까지 병행하면서 추가 운영비만 30억 원이 더 들어가는데 광주시 보조금은 100억 원에 묶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민구단인 인천과 강원, 수원 등에 비해서 턱없이 적습니다. 성적도 좋고 아시아 무대에 광주를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지원금이나 수익이 적다 보니 되레 빚더미에 깔리는 정국이 된 겁니다. 더욱이 프로축구연맹이 재정 건전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서 이 같은 악순환을 떨쳐내지 못할 경우에 우수 선수를 팔아서 구단 재정에 보태거나 최악의 경우 2030년 이후엔 일부 리그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우승한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오는 30일 카퍼레이드 등 시민축제까지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보면 광주FC는 시민구단으로서의 한계와 서름이라는 아픈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하루에 18만 대의 차량이 지나다니는 광주 어등대교의 이음새 장치가 부서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한 달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다리 자체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건지 걱정입니다.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 출근길 어등대교가 차량들로 꽉 막혀 있습니다. 새벽 2시 반쯤 광주 어등대교 교량을 연결하는 신축 이음장치 일부가 부서져 광주시가 한 개 차로를 막고 응급 복구에 나서면서 차량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 길이 47m인 톱니바퀴 구조물 가운데 1.3m가 부서져 떨어져 나갔습니다. 새벽부터 아침까지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출근길 교통 정체로 시민들은 크고 작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출근길 지금 늦었어요? 출근길 많이 늦었어요. 많이 늦었어요. 지금 1시간 늦은 것 같아요. 전대병원에 지금 예약이 났어요. 10시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늦어요. 늦겠지. 영산강을 가로지르며 광주 서구와 광산구를 이어주는 어등대교는 20년 전인 지난 2005년 개통됐습니다. 어등대교를 지나는 차량은 하루 평균 18만 대. 특히 기아 자동차를 실은 화물차 등이 많이 지나는데 반복적으로 무거운 차량들이 지나다 보니 부서진 것으로 광주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주부터 어등대교 교량 종점의 1차로에서 4차로까지 이음새 전체 교체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반복 하중에 의한 피로 파괴가 아닌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일단 다시 설계를 해서 전문가 검토를 한 다음에 발주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지난달에 이어 올해만 벌써 두 번째 파손 사고인데 지난 2022년도에 두 차례 부서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잦은 고장이 일어나는 어등대교가 과연 안전하긴 한 건지 시민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목포 추모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가 부결시키자 목포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비상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올 연말까지 시의회의 특단의 협조가 없다면 장례 대란은 불가피하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보도에 신광하 기자입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박홍률 시장의 어조는 강경했습니다. 직영을 요구하며 민간 위탁 동의안을 부결시킨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민간 위탁의 당위성을 거듭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시의원들의 시가 직접 운영하라.
박 시장은 2015년 준공 이후 지금까지 민간 위탁으로 운영해온 화장장을 시의회가 민선 7기와 8기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는 이유도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9억 5천만 원의 수익금 횡령으로 대표가 처벌받은 현 위탁법인과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각종 의혹에 대한 감사와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운영법인에게 화장장을 다시 위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박홍준 시장은 시의회 특단의 협력이 없다면 내년 1월부터 최소 3개월간 장례 대란은 불가피하다며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분들께 겪게 될 우려와 어려움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과 송구스러움을 전합니다. 한편 목포시의회는 동의안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고 직영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간 위탁을 고집하지 말고 화장장 운영 중단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목포시에 요구했습니다. 직영을 준비하는 업무 인수인계 기간 동안 화장장 운영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 등의 대안이 분명히 있음에도 목포시는 시의회의 직영 요구가 공무원 정원 초과, 총액 인건비 제한 등 현실적인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입장. 올 연말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면 목포 등 6개 시군의 장례 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65살이 넘는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양영희 수석판사는 광주 북구와 광산구 발달장애인들이 각각 제기한 2건의 주간활동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나이 제한은 상위 법령에 구체적인 위임 없이 자격을 정한 것이어서 구속력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목포 실내 수영장에 어린이 출입이 금지되며 논란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목포시는 현재 실내 수영장의 경우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취재 결과 이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다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여름 임시 개장 당시 어린이의 출입이 금지되면서 이미 논란이 일었던 목포 실내 수영장. 당시 목포시는 예산 문제로 어린이들을 위한 추가 시설을 설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초 전국체전 개최를 앞두고 실내 수영장 개보수에 투입된 돈은 55억 원. 반드시 필요한데도 예산을 이유로 빠졌던 공조시설을 뒤늦게 설치하느라 12억 원을 더 쓰고 있습니다. 개보수 당시 고려되지 않은 건 어린이를 위한 발판 시설도 마찬가지. 석 달 전 예산을 핑계로 들었던 목포시는 이제는 발판 설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깔 수 있는데 예산 때문에 못 가는 건지 아니면 깔 수가 애초에 없는 건지 이게 좀 확인이 필요해서요. 애초에 깔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저거는. 전국체전 대비 개보수를 통해 바닥에 소재가 바뀐 목포 실내 수영장. 기존처럼 어린이 수위 조절판을 설치할 경우 바닥에 손상이 가고 방수에 문제가 생겨 설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내 수영장 수조를 시공한 업체는 목포시와 이미 여러 차례 연락했고 수위 조절판 시공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목포 실내 수영장에서도 전화가 몇 번 왔었는데 건식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죠. 새로 제작되는 거로. 25m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많이 설치를 했거든요. 시민들의 필요와 접근성을 간과한 개보수의 후유증으로 다음 달부터 당분간 목포시에는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수영장이 없어집니다. MBC 뉴스 최다훈입니다. 광양 백운사의 아미타열의 좌상의 보물 지정을 위한 역사 고증 작업이 활발합니다. 특히 지난 2018년 관련된 역사 고증이 미흡해 한 차례 보물 지정이 무산된 바 있어서 광양시가 이번에는 더욱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가늘고 긴 눈은 온화함이 묻어나고 입은 옅은 미소를 띠면서도 단호함도 함께 공존합니다. 17세기 초반 전라도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조각승 인균이
1643년 인조 21년에 조성한 3존상 가운데 주불인 목조 아미타열의 좌상입니다. 높이 72cm, 무릎폭 49cm의 중형 불상인 백운사 목조 아미타열의 좌상 안에서는 지난 2011년 조성 발원문과 다란이 등 복장 유물들도 수습됐습니다. 지금은 전라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돼 광양 백운사 무량수전에 봉안돼 있습니다. 호남권에서는 이게 그 당시 최고 인균 스님이 불모로서 가장 이게 조각성을 뛰어난 분이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사 쪽으로도 이쪽에는 큰 절에 이런 데 다 인균 스님의 작품을 이렇게 불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백운사 목조 아미타열의 좌상이 조선시대 불교 문화사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평가하고 역사 고증을 위한 학술 대회를 개최하는 등 국가 보물 지정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복장 유물과 관련된 역사 고증이 부족해 한 차례 보물 지정이 무산됐던 만큼 이번에는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는 역사 고증이 마무리되는 내년 1월쯤 전남도의 보물 승격을 위한 심의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면 전라남도에서는 국가유산청에 지정 신청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고 국가유산청에서는 그 이후에 본격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 중흥산성 3층 석탑에 이어 백운사 목조 아미타열의 좌상이 지역의 두 번째 국가보물로 지정돼 광양 불교 역사의 위상을 재조명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인도네시아 현대미술 작가들이 광주에서 창작 활동을 한 결과물을 예술공간 집 갤러리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국제미술계에서 주목받는 인도네시아 작가 3명이 지난 한 달 동안 5.18 사적지와 예술공간 등을 체험하고 광주의 미술인들과 교류하며 창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인도네시아와 광주의 작가들이 지난해부터 진행한 교류 활동의 연장으로 광주 작가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창작과 전시를 진행한 데 이어 올 가을에는 인도네시아 작가들이 광주에서 창작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희귀 난치병에 걸린 4살 배기 딸의 치료비를 구하기 위해 걸어서 전국을 다니는 30대 아빠가 있습니다. 치료비만 46억 원, 전 재산 1억 원도 안 되는 형편이라 꿈도 꿀 수 없지만 그냥 포기할 수 없어 이렇게 나섰다고 합니다. MBC 충북 이초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4살 배기 딸 사랑이 얼굴을 새긴 옷을 입고 거리에 나선 34살 아빠 전요셉 씨. 아침 7시 대전 신탄진역에서 출발해 꼬박 5시간을 걸어 청주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사는 고장 청주에 왔습니다. 지난 5일 부산 광안리에서 출발해 하루 평균 40km씩 8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이달 말 서울 광화문 도착을 목표로 하는 740km의 여정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조금만 걸어도 무릎에 물이 차지만 약을 먹으며 버티고 있습니다. 무릎 수술을 4번이나 해가지고요, 교통사고로. 그래서 처음에 이거 국토대장정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울면서 너무 말렸어요. 자기는 아빠라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다고. 요셉 씨는 사랑이를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자신의 옷에 새겼습니다. 희귀 난치병에 걸린 딸의 치료비 때문에 전국에 도움을 구하러 나선 겁니다. 딸의 병명은 근육병인 듀센 근위 영양증. 근육을 재생하는 단백질이 없어 끝내 호흡 근육까지 부족해지면 생명이 위험한 근육병입니다. 3,500명 남자아이 중 1명이 걸리는 희귀병인데 여자인 사랑이가 앓게 된 겁니다. 남자아이들이 대부분 앓고 있고 여자아이들은 극히 드문 양상을 띠거든요. 사랑이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진행 속도가 좀 빠른 편입니다. 아직 한국에서 뚜렷한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아 일주일에 2번 스트레칭과 마사지가 치료의 전부입니다. 그러던 중 미국 캘리포니아의 대학병원에서 유전자 치료 방법을 찾았는데 치료제 가격이 무려 46억 원. 작은 교회 목사로 아내의 피아노 학원을 처분한 7천만 원이 가진 돈의 전부지만 부모로서 그냥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에게
기적을 선물해 주시면 정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빠는 너랑 계속 걸어갈 거야. 사랑한다. 화이팅! SNS 등 다양한 채널로 도움을 구하는 사랑이 가족에게 약 10,000명이 보름 만에 1억 2천만 원의 온정을 보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 소상공인들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서 은행 연체액이 전국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준 것도 전라북도에서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등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전재웅 기자입니다. 수년간 운영하던 한식집을 폐업하고 올해 새로 가게를 연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어 결국 폐업했지만 그때 생긴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다시 창업했습니다. 대출이 받아서 그걸로 연명을 하다가 도저히 그게 안 되고 많이 힘들고 그냥 겨우 제 생활비는 거의 안 쓰고. 이렇듯 전국의 자영업자를 포함한 사업자 대출 연체액은 지난 분기 2조 6천억 원에 달했고 전분기보다도 1,500억 원 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연체 비율은 부동산이나 제조업보다도 숙박 음식점업이 1.03%를 기록해 더욱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만 봐도 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지난 1분기 0.78%로 최고치를 찍은 이후 조금 낮아졌지만 재작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어버린 상가 건물처럼 폐업도 늘고 있고 대출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을 못해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올 10월까지 대신 갚아준 사례도 모두 4,289건으로 지난해보다도 400명 이상 늘었고 금액은 이미 지난해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코로나 때 그 폐업이 많이 늘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폐업이 늘다 보니까 6월, 7월 안에 조기 마감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 속 정부는 저리 융자 사업이나 소상공인 지원 예산 등을 늘리겠다지만 자영업이 처한 현실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전재용입니다. 세종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상가 공실 박람회를 열어 화제입니다. 빈 상가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예비 창업자를 연결하는 박람회를 연 건데요.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대전문화방송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3, 4층 규모의 상가가 텅 비어 있습니다. 입주업체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세종시 상가 공실은 시 출범 당시부터 계속된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올 2분기 세종시 대형 상가 공실률은 25%가 넘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나마 빈 점포가 조금씩 줄고 있는 소규모 상가도 공실률 11.3%로 역시 전국 1위입니다. 짧은 시간 상가 공급이 몰렸고 행정수도 기대감 탓에 초기 분양가도 너무 높게 형성된 탓입니다. 여기 엄격한 용도 규제도 공실률을 높였습니다. 빈 상가가 늘면서 매매가는 급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겁니다. 백약이 무효하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놓고 상가 공실을 알리고 예비 창업자를 연결하는 박람회가 세종에서 열렸습니다. 빈 상가를 상품화하겠다는 역발상입니다. 세종시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14개 상가가 박앤세일에 참가해 점포 주인 찾기에 나섰습니다. 편의점, 구내식당 말고는 없습니다. 공동 캠퍼스에. 그럼 학생들이 여기 와서 밥 먹을 수 있는 거리는 되나요? 먹을 데가 제일 가까운 데가 여기예요.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 LH와 함께 상가 공실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상업용지 면적을 총량으로 관리하고 신규 생활권 상업면적 기준을 1인당 4제곱미터로 적용해 왔으며 5, 6생활권 계획 수립 시에도 지속 적용할 계획입니다. 일부 상업용지를 공공기관, 주거용 등으로 전환하고 기존 상가의 허용 용도도 추가 완화할 예정입니다. 또 복합몰, 문화시설,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숙박시설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기존 대책과 큰 차이 없는 대책들이라 역발상 시도만으로
10년 넘게 골칫거리였던 공실문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입니다. 절기상으로는 눈이 내린다지만 요즘 차가운 겨울 기온과 따뜻한 햇살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비교적 날이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7도 안팎으로 큰 추위 없는데요. 한낮 기온 12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 풍속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날은 쌀쌀해지겠지만 여전히 맑은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 유지하면서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어제와 비슷합니다. 장성과 담양에서 5도 안팎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12도에서 14도 분포로 예상됩니다. 보성의 현재 기온 6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12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날이 더 추워지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도 안팎까지 낮아지겠는데요. 이후 기온은 조금씩 오르다가 다음 주 비가 내린 뒤로 또다시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